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한 기업은요, 이미 청년 채용으로 최소 4천만 원 중반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뭐 50대 이상의 분을 3개월만 2명 고용해서 이미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채용된 청년들도요, 6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에 120만 원씩 해가지고 24개월까지 6개월에 한 번씩 240만 원, 그래서 총 48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표님들 사업장만 좋은 지원금이 아니라요, 그런 채용된 청년한테도 좋은 지원금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요, 누군가는 고용하면서 모든 인건비를, 임대료를 자기 돈을 다 내서 지불하고요. 또 누군가는 정말 일부만 부담하고 직원들까지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요, 2026년 청년 채용 지원금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를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한테 연령 대비 고용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뭐 청년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장년 또 받을 수 있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요, 2025년에 이미 10만 7천 명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2026년도 거의 그만큼 미리 챙기시면요,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일단 대상 기업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요. 작년에는 가장 큰 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보다 가장 큰 거는 제조 5인 이상 제조업이냐 아니냐가 제일 큰 판가름이었는데, 지금요 수도권이 아니냐가 가장 큰 이 지원금에서의 지급 조건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수도권은 어디 말하는 거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부분을 수도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은 뭐냐면은 이런 수도권에 위치한 5인 이상의 고용 인원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예외사항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꼭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될 게, 5인 미만 업체라고 하더라도요, 만 39세 이하인 대표님이 창업한 청년 창업 기업이나,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 기업이나, 아니면은 병원, 의원, 전자상거래, 광고 대행,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업종들은요 5인 미만도 가능하고요. 예. 더불어서 벤처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의 인증이 있는 기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 창업하시는 분들, 의사분들께서는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간호사분 채용하실 때 이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 그래서 직원 한 명이라도 둘 때도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 조건은 누구냐? 내가 그 아무나 채용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굴 채용하면 받냐면요, 일단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그리고 만 34세 미만인데, 일단 거기서 군대 기간을 제외해줘서 최대 군대 기간이 생활이 길다 그러면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은 이런 청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상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냐? 청년 중에서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을 하거나, 한마디로 고용보험이 연속 4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청년이 뭔가 창업을 했다가 폐업한 이후에 최초 취업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 폐업한 이후에 최초 취업한 청년은 폐업 사실 증명원을 뗄 수가 있겠죠. 예. 그러거나 아니면 졸업 후, 대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사람, 총 가입 기간이, 그런 사람은 다른 회사에서 짜잘하게 일하다 와도 곧바로 채용에도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또 대원칙 중에 하나가 청년인 것도 있지만 주 소정 근로 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사람. 예. 그래서 제대로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냐? 지원 대상 1인당요, 1년 차에 최대 720만 원, 이 정도면 월 6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 6개월까지는 최소 그 채용, 한마디로 6개월까지는 고용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청년이 나가든 회사에서 자르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 6개월 뒤에 최초로 처음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20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 아닌 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동일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 위치한 5인 이상 고용 인원이 있는 기업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뭐 인원 조건이나 뭐 지원 수준도 인원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원 수준이 뭐가 차이 나냐? 기업이 1인당 1년 차까지 기업이 받는 거는 거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720만 원 받는 거는. 근데 청년 지원이 생깁니다. 이게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가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받을 때는 청년이 혜택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수도권 외 지역에서 채용하시는 그 업체의 청년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채용할 때도 이 부분을 꼭 명시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채용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청년 지원이요.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재직 시 24개월까지 6개월마다 120만 원씩을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혹시나 인구 감소 지역이나 특별 지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마다 150 또는 180까지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고 최대 2년 동안 그렇게 되면 뭐 480에서 72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흔히 말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청년을 어떻게 보면 취업시키는 거, 청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잘 채용 어떻게 보면 잘 하기 어렵고 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요 훨씬 더 채용하시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고용지원금을 이번에 또 말씀드린 건요, 기업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다 보면요, 융자는 당연히 루틴하게 해줘야 되는 업무인데 이 고용지원금처럼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도 꼭 잊지 않고 해줘야지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생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채용할 거고 어차피 쓰는 인건이라면 이렇게 국가 지원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고용지원금은요 미리 협약을 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상의 그 고용지원금도요 각 지역의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알아보시면요 또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나 그래서 뭐 각 지역에 있는 일자리 재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시면요 그런 기업들과 미리 난 이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미리 그런 인원에 대한 협약을 하고 그렇게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연령대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 그만큼 많은 인건비의 누수, 많은 고정비의 유출을 막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신다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 잘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정비를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낀 고정비와 자금으로 어떤 자산을 확보하시는 게 결국 사업하시면서 돈 버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대표님께서 고정비를 아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